충정치력 63건 중정 23년 9월 2일 신및 네 번째 기사 1528년 명가정 7년 전교하였다. 직책을 거두고 파직한 인원 및 그 밖에 파직하였으나 위에서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모두 서서 아래라고 위조와 병조에 말하라. 충정치력 63건 중종 23년 9월 3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어제 재령 영릉에 친배하는 것이 온편한지를 육조 홍문관 정부 한성부는 다 의논하여 아뢰었으나 양사만은 그 시비를 쟁론함으로 묻지 않았다. 다만 저기 한지 이미 오랬는데도 한 번도 거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선조를 받드는 효도에 부족함이 있는 일인데 민폐가 많이 있으므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하고 거행해야 한다고도 한다. 내가 널리 중론을 듣고자 하니 이제 성상소를 폐초하여 각각 의논하여 서서 아래고 전에 정승을 지낸 사람과 중추부의 당상도 의논하게 하되 정승을 지낸 사람들에게는 사관을 보내어 묻고 중추부의 나머지 당상은 난관을 불러서 말하라. 또 전에는 이러한 일이 있으면 정원에도 수의하였으니 곧 의논하여 아래라. 충정치력 63권 중종 23년 9월 3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제상을 송서한 것은 스스로 제 잘못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을 뿐이니 뒷날 장사 때 다 서용하라. 송서는 서반 무관인 중추부 또는 우의 직으로 보내는 것을 말한다. 동반 문관의 실직은 면하되 아직 사환을 면하지 않거나 동반의 실관의 자리가 없는데 벼슬을 주어 써야 할 경우에 송서한다. 충정치력 63권 중종 23년 9월 3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근래 해마다 흉년이 들었고 올해는 화국이 조금 잘 되었어도 내년의 일은 또한 알 수 없다. 그러나 능에 참배하는 일을 빈번히 거행하려 하다가 흉년이 들어서 하지 못하였으니 마음이 미안하다. 또 재변이 어느 일 때문에 온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재변은 헛되이 일어나지 않으니 아마도 조종의 능침에 가뵙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의 견책을 부른 듯하다. 재릉은 바야로 서쪽 변방에 일이 있으므로 갈 수 없으나 영릉은 친히 거동할 수 있으니 이 뜻을 아울러 양사의 상상소에 말하라. 대산 홍언필집이 김공례 장령 황윤준 지평 김기 황헌 등이 의논드리기를 건원능 헌능에 참배하고 나서 다음에 영능에 참배하는 것이 예입니다. 다만 영능은 길이 멀고 또 흉년과 민폐 때문에 아직 뵙지 않았으니 어찌 골전이 아니겠습니까? 올해에는 농사가 조금 잘 되어 기근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인데 한꺼번에 골전을 거행한들 수행하지 못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하고 대사관 유윤덕, 사관 오준, 헌납, 정만종, 정은, 임붕, 김치운 등이 의논드렸다. 재릉, 영릉에 한 번도 친지하지 않으셨으니 참으로 골전이 됩니다. 더구나 오늘 전하께서 상노의 느낌을 스스로 누를 수 없다면 어찌 작은 폐단에 얽매이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만 서쪽 변방에 일이 있으니 재릉은 지금 거행할 수 없겠으나 영릉이라면 매우 마땅합니다. 충정치력 63권 중종 23년 9월 3일 임신 네 번째 기사 도승지 이환, 주하승지 윤인경, 우승지 박광영, 좌부승지 남세웅, 우부승지 남효이, 동부승지 송숙근 등이 의논드렸다. 즉위하신지 횟수가 오랬는데 아직 두 능에 뵙지 않았으니 성정에 과연 미안하시겠습니다. 이제 농사가 조금 잘된 때를 당하여서도 친히 참배하지 않으시면 내년에 흉을 반드시 기약할 수 없으므로 상교가 매우 간절하십니다. 그러나 근래의 흉년은 경기가 더욱 심하였고 올해의 농사가 웬만하다고는 하나 풍제 수재가 또한 심하여 백성이 오히려 공공한데 이제 먼 능에 가동하신다면 백성을 거듭 번거롭게 노고시켜 폐해를
적지 않게 끼치게 될 것입니다. 증조실록 23권 중종 23년 9월 3일 임신 5번째 기사 영증추부사 이의청이 의논드리기를 즉위하신 뒤로 영릉 재릉에 이제까지 참배하지 않으셨으므로 성의가 유념하신지 이미 오랬고 이제는 농사가 웬만하니 결의하여 거행하셔야 하고 재변이 있다야 멈추실 수 없겠습니다. 하고 첨지 중추부사 김호의 의논도 같았다. 증조실록 63권 중종 23년 9월 3일 임신 6번째 기사 판중추부사 장순손이 의논드렸다. 서울에서 가까운 능은 다 친히 참배하셨으나 재릉, 영릉에만은 거행하지 못하셨으니 이제 농사가 조금 잘 되었을 때 공경을 펴고 효성을 다하는 것은 정리에 합당합니다마는 경기가 해마다 흉년이 들어 백성의 공공이 매우 심합니다. 증조실록 63권 중종 23년 9월 3일 임신 7번째 기사 지중추부사 윤은부가 의논드리기를 이모하신지 이미 오래했는데 능에 참배하는 예를 두 능에서 이제까지 아직 거행하지 못하셨으니 참으로 미안합니다. 그러나 그 오래 거행하지 못한 까닭은 오로지 경기가 해마다 흉년들어 백성이 지극히 곤패하기 때문인데 올해는 농사가 조금 잘 된 듯 하기는 하나 바람과 홍수에 손상된 것이 또한 많으므로 풍년과 같이 볼 수 없으니 백성을 노고하게 하는 일은 멈춰야 할 처지입니다. 하고 지중추부사 이자견, 황맹헌과 동지 중추부사 김석철, 연탁, 이권, 방유령, 방윤 이 지방의 연연도 같았다. 증조실록 63권 중종 23년 9월 3일 임신 8번째 기사 헌붓 전원유와 쌀에게를 서쪽 변방에 사변이 있은 이래로 대신에게 인재를 물어가면서 제수하신 사람이 이미 있습니다. 대저 서쪽 변방을 조치하는 방약 같은 일은 조종조의 옛일에 따라 이 사람에게 위탁해야 하고 여러 사람이 그 직임을 자주 갈아 맡아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지금 그 도에 감사가 비어 있으니 이 직임까지 맡겨 서방을 돌보는 근심을 모두 붙여서 전력하여 공효를 이루도록 체험지기울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또 승변사 감사가 번갈아 순행하고 살피므로 일로의 우기가 그의 반이나 죽고 주전을 지대하느라 침탈도 호되어 서도의 피폐가 극심합니다. 이미 위탁한 사람에게 그대로 제수하여 폐해를 없애고 회복하게 하는 것이 참으로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참교하였다. 감사가 비어있으므로 부득이 차출하여 내려보냈거니와 이제 아랜 것을 보니 내 뜻에 바로 맞는다. 또 이제 순변사의 서장을 보니 되의 정세와 군량 및 조정의 뜻을 다 헤아려서 올해는 문주에 하는 일을 쉽사리 일으키기 어려운 형세이다 하였다. 그런데 올해 일을 일으키지 못하고 새 감사가 내려간다면 순변사는 중신으로서 오래 머무를 수 없으므로 곧 올라와야 할 것이고 올라온 뒤에 다시 내려가자면 일로에 폐해가 있을 뿐더러 모든 좋지 않은 일도 전념하지 못할 것이다. 아랫바가 매우 마땅하거니와 대신에게 묻겠다. 증조실록 63권 중종 23년 9월 3일 임신 9번째 기사 영의정 총광필이 의논드리기를 신이 지난 봄에 경연에서 이 뜻을 아뢰었고 요즘 본도의 관찰사가 비어 있으므로 다시 아뢰려 하였으나 신의 생각이 틀림없이 옳은지 모름으로 아뢰지 않았습니다. 이제 헌부가 아뢰는 것을 보니 신의 생각과 꼭 맞습니다. 하고 좌의정 심정에 의논드리기를 신이 서장의 사연을 보니 올해 문제하는 거사는 과연 형세가 어려울 듯한데 헌부가 승변사를 감사로 그대로 임명하여 서방을 돌보는 근심을 모두 그에게 일임시키기를 바라고 성상도 그러하시니 아랜대로 전임하여 공효를 책임지우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하고 우의정 이행이 의논드렸었다. 순변사에게 그대로 관찰사를 맡겨 좋지 않은 방락을 모두 위탁하는 일은 헌부가 아랜 바가 마땅합니다.
진도시록 63권 중종 23년 9월 3일 임신 10번째 기사 홍문관 부제학 유여림 등이 상차하기라. 근자의 음양이 조화를 잃고 꾸중이 거듭 이르러 8월에는 큰 물이 지고 9월에는 우박이 내렸는데 재변은 헛되이 일어나지 않으니 어찌 부른 까닭이 없겠습니까? 신들이 감히 어떤 일의 응험이라고 가리켜 말할 수 없으나 예부터 인사가 아래에서 잘못되지 않고는 천변 위에서 움직이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일 사기가 떨치지 않고 구차한 것이 버릇이 되고 기강이 해이하고 풍속이 날로 투박해져 세월이 오래 감에 구제할 수 없는 형세입니다. 그런데 풍언을 맡은 자가 한 번이라도 고든 말을 아뢰고 시정을 논집하고 감기를 가다듬고 떨쳐서 풍속을 바른다는 말을 들리지 않고 앞을 다투어 부드럽게 지나가기를 승성하고 잠잠고 구습을 따르니 이렇게 하고도 사기를 일으키고 언로를 펴서 임금과 가시를 바로잡아 천견에 보답하고 백간의 사정을 가려서 조정을 바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에 도하에서 시끄러이 전하는 말을 듣건대 어떤 사람이 학궁에 방을 걸어 경상을 조롱하여 비평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례한 자의 소행일 것이고 이름을 숨긴 글은 형적이 없는 것을 입에 거니 또한 추액하기 어려운데 당초의 사대부 사이에 나쁜 선례를 만든 자가 있을 것입니다. 감찰은 풍언 가운데의 속관인데 지난번 세체가 가증이라는 방을 만들어 동료를 비웃어 투박한 버릇을 시작하였으나 대장 인자는 마치 들을 것이 없는 듯이 흐릿하여 규획한 적이 없습니다. 대허는 기강이 달려있는 바인데 소행이라니 거리의 시끄러운 무리를 또한 어찌 금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여름에 빙고에 얼음이 없었던 것은 유사의 책임이고 헌장 제조 자신이 제조의 일인데 날씨가 따뜻하여 녹았다고 핑계하고 앉아서 그 관아에서 그늘인 장인만을 꾸짖었습니다. 법이 징계해야 할 것이라도 대관 자신이 그 유를 범한 것은 의례 회피하여 스스로 편안히 앉아서 서리만을 신문하는 것은 다 스스로 부족함을 구제하는 것이니 어찌 바른 사람이겠습니까? 국가의 언책과 풍운을 헌부에 맡겼는데 헌부도 그 직임을 잘하지 못하니 나머지야 오히려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신들은 아마도 사기, 언로와 기강, 풍속과 시정의 득실과 조정의 기세가 날로 퇴폐하여 구제하기 어렵게 되어 하늘이 꾸짖고 노여하는 것을 스스로 막을 수 없을 듯합니다. 하니 정원에 차자를 내리고 이르기를 학궁에 방을 걸어라 한 데부터 또한 어찌 금할 수 있겠습니까? 라 한 데까지는 그 일을 참으로 알 수 없다. 정원은 아는가? 하매 도승지 이환이 회개하기를 신이 성균관에서 씀리에 할 때에 들으니 유생들이 청백이라는 방을 만들어 재상 몇몇 사람을 버려 쓰고 끝에는 아무는 탐호함으로 끼지 못하였다 하였는데 이른바 청백이니 탐호니 한 것은 다 반대로 말하여 재상을 평품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알지는 못합니다. 세체 가증이라는 방은 신들이 감찰의 소행이라는 말만을 들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청백방을 만들어 명륜당 뒤에 걸었다. 장순 손을 어뜸으로 하고 이 귀정을 다음으로 하였고 가증이라는 방은 이면을 어뜸으로 하고 안연덕을 다음으로 하고 심정을 그 다음으로 하고 그 아래는 매우 많았고 방 끝에 쓰기를 조원기, 손증도는 탐함으로 끼지 못하였다 하였는데 이것은 다 반대로 말한 것이다. 검찰 남세언의 세체라는 방은 유경장을 어뜸으로 하고 이 귀정을 다음으로 하였고 가증이라는 방은 이면을 어뜸으로 하고 성임을 다음으로 하고 이제를 끝으로 하고는 이르기를 이제는 상중에 기복해야 하니 끝이 되어야 옳다 하고 그 끝에 또 쓰기를 당시 사람들이 성임이 둘째 사람이 되었으니 이 방의 인재가 많음을 알만하다고 한다 하였다. 하니 정원에 전교하기를 헌문관의 차자의 감찰은 풍원 가운데의 속관인데 지난번 세체 가증이라는 방을 만들었다 하였는데 이 말을 시종에게 물었으나 다들 알지 못하니 헌문관에 물어야 할 것이다 하며 정원이 헌문관에 물어서 아뢰었다.
지난번 감찰방에서 조사를 조롱하여 세체, 가증이라는 만방을 만들었습니다. 세자는 한음으로 읽을 때 복식을 아름답게 하는 자를 당시 사람들이 세체라 하고, 용모가 거칠고 커서 사랑스러운 데가 없는 자를 당시 사람들이 가증이라 하였다. 중조실록 63권 중종 23년 9월 3일 MC는 11번째 기사 장원에 전교하였다. 홍문관이 대의간을 논핵하였으므로 대간은 옳고 그른 건 간에 재직할 수 없으니 빨리 갈아야 한다. 대저 홍문관의 뜻은 대간이 임무를 논하는 것이 점점 예전과 같지 않기 때문에 말한 것이다. 또 대간이 잠적고 구습을 따른다 하였는데 대저 악을 제거하고 선을 선양하여 모름지기 선악을 구별하는 것이 간관의 직분이나 말할 만한 일이 없으면 이를 만들기를 즐겨서 말할 것은 없다. 진조실록 23권 중종 23년 9월 3일 임신 12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능에 참배하는 일은 이제 참 이를 보니 민폐를 생각하여 거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자가 있고 대의를 생각하여 거행해야 한다는 자도 있는데, 거행해야 한다는 자는 정론이거니와 영령의 거동을 지금 할 수 있는지를 병조를 시켜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진조실록 23권 중종 23년 9월 3일 MC는 13번째 기사 황해도 강령 현과 재령 군에 충해가 발생하다. 진조실록 23권 중종 23년 9월 3일 MC는 14번째 기사 긴급핍을 사헌부 대사헌에 홍언필을 첨지 중추부사에 최중연을 사헌부 지비에 정언호 상진을 장령에 이억손 윤풍형을 지평에 제수하다. 진조실록 63권 중종 23년 9월 4일 개유 첫번째 기사 장원에 전교하였다. 홍문관의 차자에 학궁에 방을 걸어 경상을 비웃어 비평하였다 하였는데, 이것은 이름을 숨긴 그림으로 주역하기 어려우나 도하에서 시끄러이 전한다는 것으로 말하면 노를 리가 없으니 곧 성균관의 관원에게 물어서 아뢰라. 또 셋째 가증이라는 방은 감찰의 소행이라 하는데, 이것은 근거가 없는 일이라면 주역하여 아뢰낼 것이 없으나 또한 감찰을 불러 물어서 아뢰라. 진조실록 63권 중종 23년 9월 4일 개유 두번째 기사 장원이 곧 성균관의 장무관 차희윤을 배초하여 물어서 아뢰기를. 이 일은 밖에서는 명륜당 뒤나 정록청의 뒤에 방을 걸었다고 시끄러이 전파되었으나 관중에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지난 8월 20일에 예조가 불러서 물은 뒤에 알고 곧 장관에게 고하여 재직노, 부목노와 서리 등에게 물었으나 다들 그러한 일이 없었다고 하므로 추핵할 근거가 없어서 버려두었습니다. 아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진조실록 63권 중종 23년 9월 4일 병조가 아뢰기를. 전례를 상고하니 경술련 영릉에 진행할 때 상종조의 일이다. 경기, 황해, 강원, 충청 내도의 군사 합계 2만 200여 명을 징발하였는데, 이것은 환궁할 때 타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징발하였습니다. 가보년 성종조 때에 재릉, 후릉에 진행할 때에는 경중, 경기의 군사가 임진 이쪽 가깝지만 가까이에 가고 개성, 황해도의 군사가 임진 저쪽가에서 기다렸는데 합계 13,500명이었습니다. 이때 재릉에 진행할 때 황해도의 군사를 쓰지 않고 경기의 군사만을 쓴다면 모자라는데 충청도의 군사를 징발한다면 길이 멀어서 패단이 있을 것입니다. 영릉이라면 경기, 경중의 군사로는 모자라나 충청도, 강원도는 땅이 서로 잇따르므로 또한 징발했을 수 있겠습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능에 참배하는 일은 묻 의논이 같지는 않으나 이는 대리이니 거행하지 않을 수 없다. 군사를 징발하는 일을 병조에 물으니 지릉이라면 황해도 군사를 쓰지 않고 충청도 군사를 징발하면 패단이 많을 것이라 하므로 영령에 가기로 정하였다. 또 아랫사람들이 왕래하는데 달이 없는 때라면 안 되겠으니
10일쯤에 거동하여 보름대 제사를 거행해야 하겠다. 이 날짜를 물리면 날씨가 추워서 멀리 가기에 마땅하지 않으니 이 뜻을 예주에 말하여 택일하여 와서 아뢰게 하라. 진조실록 63권 증종 23년 9월 4일 개요 네 번째 기사. 의정부의 의덕을 정원에 내리면서 일렀다. 신변사 허경을 평안도 관찰사로 삼는 것을 대신과 대간이 다 옳다고 한다. 신공제를 채차하는 일은 승전을 받들도록 하라. 또 허경에게 그대로 본도의 관찰사를 제수하는 뜻을 교유하라. 진조실록 63권 증종 23년 9월 4일 개요 다섯 번째 기사 정원에 정교하였다. 예조가 택일하여 와서 아랜 뒤에 곧 경기 관찰사를 배치하여 각 고리 수령들이 백성에게 폐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고 교리양 도로는 평탄하게 닿기만 하게 하고 각 처의 숙소도 창문이 찢어진 곳만을 바르고 번거롭게 수리할 것 없으며 지나갈 길에 험하고 기운 데가 많겠으나 죄다 평평하게 만들지 말아야 하며 행차가 반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이므로 횃불을 세우게 하지 말고 모든 일을 되도록 간편하게 하라고 말하라. 진조실록 63권 증종 23년 9월 4일 개요 여섯 번째 기사. 허경에게 유서를 내렸다. 지난번 서쪽 변방에 사변이 있었으므로 조정에서 중신들을 가려 오로지 맡겨 조치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미 위임받은 사람이 있으므로 지레 갈기 어렵고 이제 자리가 비어 있으므로 경에게 이 직임을 맡겨 서방을 돌보는 근심을 오로지 맡기자는 말이 있다. 이 말을 생각해 보니 참으로 네 생각과 맞으므로 대신에게 물었더니 다들 경을 관찰사로 삼아 전력하여 공효를 이루게 하는 것이 매우 사기에 맞는다고 한다. 그래서 경에게 그도의 관찰사를 그대로 지수하여 서쪽 변방의 일을 책임지온다. 이것은 나 한 사람의 독단이 아니라 공론에 말미암은 것이니 경은 애써 조정의 주망에 따르고 조치하는 방략에 반드시 마땅한 것을 얻어서 내가 위만 뜻에 부응하라. 진조실록 63권 증종 23년 9월 4일 개요 일곱 번째 기사. 감찰 홍보경이와 사례기라. 세체의 일을 요중에 물었더니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나 다시 감찰 이 규정을 늘 복식을 꾸미는 것을 일삼았으나 감찰방에서는 의뢰 좋은 옷을 입지 않으므로 여러 동료가 서로 함께 희롱하여 세체의 옷은 어디에 두고 좋지 않은 옷을 입었느냐 하였고 유경장과 홍우세도 옷을 꾸미는 자임을 희롱하여 어느 때에나 감찰이 되어 이 거친 옷을 입어보느냐 하였습니다. 이렇게 서로 의논하였을 뿐이고 가증의 일은 감찰방에서 모르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감찰이 미간이기는 하나 또한 대풍을 가진 자인데 공적인 모임 가운데서 상스럽지 않은 말을 만들어 서로 희롱하여 사체를 크게 잃었으니 매우 마땅하지 않다. 법사가 추구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시는 사헌부에 관해 날마다 한 번씩 모이는 일이다. 다시라는 이름은 다리에서 취한 것으로 잠시 작은 규모로 모여서 차를 마시고 헤어진다는 뜻이다. 대개 다시에는 당직 대장과 감찰들이 모이며 대사헌 이하 전원이 예를 갖추어 모이는데 이를 제좌라 한다. 진조실록 63권 증종 23년 9월 4일 개요 여덟 번째 기사. 정부가 아뢰기를 신들이 듣건대 능히 참배하는 일을 10월 10일 안으로 가리라고 전교하셨다 합니다. 그렇다면 먼도에서 군사를 징발하는 것은 그 군사가 다 10월 초에 서울에 와서 모여야 할 것이니 거두어 정제하여 올라오지 못할 것입니다. 경기에 지나갈 땅의 도로를 치우고 교량을 만드는 데는 다 백성의 힘을 쓰는데 백성이 어렵게 지은 곡식이 있기 전에 문득 큰 일을 거행하는 것이니 민폐를 또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시하여 조치하게 하더라도 각 고을의 수령들은 미치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미리 백성을 독촉할 것이니 부득이 거둥하신다면 날씨는 춥더라도 백성이 수확을 끝낸 뒤로 날짜를 물려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선교하였다.
능에 참배하는 일은 위에서 거행하려 한지 이미 오랬고 중의가 다 정리해 있어 그만둘 수 없다 하므로 예절을 시켜 태기라 하였으나 가린 날짜가 다 뜻에 맞지 않으므로 망제를 아울러 거행하려고 생각하여 오늘 달 12일에 떠나려 하였다. 수확하는 일이 이달 금운 때는 끝날 것이니 아직 수확하지 못한 사람이 들어있더라도 수확을 끝내고 올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물려 정한다면 날씨가 점점 추워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는 행차가 달이 없을 때에 가는 것도 옳지 않다. 중조실록 63권 중종 23년 9월 4일 개요 9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전일 정교에 별시 시제는 임시하에 여쭈어라 하셨습니다. 이제 시관이 시장에 들어갈 것인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니 잔교하였다. 책문 한 건으로 시취하되 제2는 각 소의 시관이 스스로 정하게 하라. 전조실록 63권 정종 23년 9월 4일 개 10번째 기사 경상도 양산군에 크게 비바람이 일어서 큰 물이 넘쳐 성문과 민가가 다 침몰되고 백성 5, 6명이 익사하였다. 전조실록 23권 중종 23년 9월 6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란 이제 전례를 상고하니 경술련 성종조의 영릉에 참배할 때에는 초열흘해 날에 종묘에 먼저 고하고 12일에 거둥하였고 황궁한 뒤에는 이튿날 새벽에 또 종묘에 고하였습니다. 방방하는 날은 이 9월 28일이 기일입니다마는 24일에 전시하므로 아마도 미처 방을 내지 못할 듯한데 물려서 가린다면 10월 1일이 좋겠습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방방은 오는 10월 1일로 하라. 9일에 대제를 진행하고 12일에 거둥하므로 그 사이에 날이 많지 않은데 또 고묘제를 할 수 없으니 대제 때에 고묘제를 아울러 거행하는 것이었던지를 예조에 물으라. 황궁한 이튿날의 제사는 관원을 보내어 해야 하겠다 하니 예조가 회개하였다. 대제 때에 고묘제를 아울러 거행하는 것은 상교가 윤당하십니다. 진조실록 63권 중종 23년 9월 6일 을하 두 번째 기사 병주의 전교하였다. 이제 능에 찬배할 때 출궁한 뒤는 유도 대장 3인이 하나는 궁을 지키고 하나는 일소에서 하나는 이소에서 나누어 수호하겠으나 공성 남쪽은 늘 진수하되 공성 북쪽은 매우 허술하니 위장과 종사관을 차출하여 특별히 수위하라. 또 능에 참배하러 다녀오는 6, 7일 동안은 군사, 부장, 위장 들을 교대하여 서로 갈미연 번요할 듯하니 계속하여 입직하라. 또 궁성, 도성의 수문장은 충의 위를 차정하지 말고 무죄가 있고 지식 있는 사람을 가려서 차정하라. 진조실록 63권 중종 23년 9월 6일 을한 세 번째 기사 조계상을 호조판세 신공제를 지중출부사에 제수하였다. 진조실록 63권 중종 23년 9월 6일 을해 네 번째 기사 경상도 곤양군에 크게 비바람이 일어 기와가 다 날고 나무가 부러지고 화곡이 죄다 쓰러졌다. 진조실록 63권 중종 23년 9월 8일 상축 첫 번째 기사 정훈이 경술련의 성종이 영릉에 참배한 전례를 서사하리니 선교하기라. 다른 의뢰하는 일을 다 임시하여 하겠으나 여주에서 사람을 뽑는 일은 이번에 거행해야 할 것인데 미리 중회에 하유하여 사람을 뽑으면 관복 등 여러 일도 미리 갖출 수 있을 것이다. 황궁할 때 지나는 각 고을의 향교에도 관원을 보내어 취재해야 하겠다. 연한 부부인 전씨 대비의 어머니를 말한다. 묘가 용인에 있는데 갈 때에는 재계 때문에 취재할 수 없으나 황궁할 때 친재할 수는 없더라도 승지를 보내어 취재해야 하겠다. 또 경기 관찰사나 와 여주 목사 등에게 의복을 내리는 관례가 있으니 상의원을 시켜 단의 이령과 주위 이령을 가져가게 하라.
15일에 능에 참배하고 나면 날이 저물 것인데 위째 사람을 뽑고 응방할 수 있을런지 또는 이튿날 응방하고 나서 거동할 수 있을런지 비가 내리면 묻기에 폐단이 있을 것인데 전례는 어느 날에 황궁하였는지를 상고하여 아뢰라며 장원이 곧 회개하였다. 사람을 뽑는 일에 대하여 이제 승전을 받들면 아마도 유생이 많이 내려갈 듯합니다. 성중조에 사람을 뽑은 일은 처음부터 시취할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만 향교의 유생들이 많이 지영함으로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특별히 명하에 시취한 것이므로 때문에 전주하여 융복 차림으로 응방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뽑고 거둥한 날짜는 전례를 상고하면 15일에 시취하고 응방하고서 16일에 거둥하셨습니다. 진조실록 63권 중종 23년 9월 8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잔교하였다. 과연 아hren 바와 같아 사람을 뽑는 일에 대하여 미리 승전을 내리면 유생들이 많이 어지럽게 갈 것이니 임시하여 하도록 하라. 또 전에 재릉에 거둥하려 하였을 때는 모든 전례를 빠짐없이 서서 하려 하는데 이제는 그 대강만을 뽑아서 쓰므로 알 수 없으니 곧 주서 두 사람을 시켜 일기를 나누어 맡아서 경술 연에 영령으로 거둥하실 때 다녀오는 사이에 있었던 모든 전례 및 아랜 것 모든 농계한 일과 제장에게 공개한 일을 다 써서 아뢰라. 인도실록 63권 중종 23년 9월 8일 장축 세 번째 기사 예수가 아뢰기를 문묘에 친지하신 뒤에 전강하는 유생들은 전에 전교하신 대로 지금 성균관과 사학에 있는 유생을 할 것인지 초시에 입격한 600명을 배제하고 강경시킬 것인지를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초시에 입격하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전에 전교한 대로 지금 성균관과 사학에 있는 유생들을 써서 아뢰어 낙점받아 강서시키라. 또 초시하기 전이라면 시골에서 올라온 유생들이 다 관광하려 하겠으나 이제는 초시한 뒤이므로 참여하지 못하는 자는 다 내려갔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돌아가지 않은 자가 있거든 다 관광시키라고 예조에 말하라. 중종실록 63권 중종 23년 9월 8일 장축 네 번째 기사 장부가 아뢰기를 평안도 관찰사 허경이 그대로 유임하는 일을 처음에는 무방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신들이 다시 생각하여 보니 대신이 중임을 받고 예방에 출사하였으면 의리에 복명해야 하고 더구나 그 관찰사가 조사하지 않고 부임하는 것은 예전에 전례가 없었습니다. 이제 허경은 대신 우찬성으로서 그 큰 일을 위임받았으니 면대하여 군기를 아랠 일이 있고 조정과 상의할 일도 있을 것이니 유임시켜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땅하지 못한 듯합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 선교하였다. 진조실록 63권 중종 23년 9월 8일 청축 다섯 번째 기사 순변사가 서장을 정원에 내리면서 일렀다. 순변사가 낭시 여언가와 저벌허 등을 가두어 두는 것이 무익하다고 생각하여 낙노 오투에게 도로 준 것은 그르다. 저 낙노 오투가 낭시 여언가 등에게 분한 마음을 품고 내가 어찌하여 스스로 도둑이라고 말하지 않고 도둑이 아니라고 변명하여 내가 도리어 속인 주의를 받게 하느냐고 말할 것이니 그 사람의 얼굴에 짐승의 마음을 가진 무리는 미워서 애쓰는 마음을 가질 것인데 바로 놓아보내고 하필이면 낙노 오투에게 도루 주었는가? 그러나 이미 만포에 행위하였으니 이제 미처 공사를 만들 수 없다. 이 뜻을 비변사에 말하라. 순변사 허괭의 서장은 다음과 같다. 신이 전에 화 외의 사람들을 많이 거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임 사이도 등을 놓아 보내려고 조정에 개품하였습니다. 그러나 낙노 오투가 전고 한 말이 거만한 듯하여 만포 참사가 엄중하게 꾸짖었는데 이제 놓아 보내도록 허가하는 것은 온편지 못할 것이니 임 사이도 등을 아직은 놓아 보내지 말고 낙노 오투 등이 하는 것을 보아 편의에 따라 처치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낭치 여언과 저벌허는 피차
관계되지 않으므로 그대로 가두어두는 것은 무익하오니 낭 오투가 나오거든 도로 주어 보내면서 너희들이 속인 것은 법으로 처치해야 하겠으나 기순한 지 이미 오랬고 또 수여하는 것을 왕래하는 일이 있으므로 아직은 죄를 논의하지 않는다. 낭시 영거 등은 본디 우지기로서 도덕의 무리에 관계되지 않았으므로 너에게 도로 주거니와 너는 성심으로 조치하여 도덕의 기수를 잡아오라. 그러면 처음과 같이 대우하고 또 후한 상을 주고 임사이도 등 갇힌 사람을 죄에다 놓아보내도록 허가하겠다고 말하라고 만포에 이미 행위하였습니다. 증조실록 63권 증종 23년 9월 8일 정축 6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낭노오투가 빨리 나온다면 이제 공사를 만들더라도 미처 만포에 하유하지 못하겠으나 더디 나온다면 급히 하유할 수 있을 것이다. 얼른 공사를 만들어 만포에 급히 하유하라고 병조에 말하라. 진조실록 63권 증종 23년 9월 9일 무인 첫 번째 기사 포영사 안윤덕이 아뢰기를 신이 오늘 먼저 가서 살피는데 숙소가 될 곳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에는 용인과 이천 및 청심루였으나 신이 가본 것이 아닙니다. 관사를 숙소로 삼는다면 홍문이 안을 골내로 삼고 홍문 밖을 골유예로 삼아야 할 것인데 이렇게 포설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장교하였다. 용인과 이천은 동상방을 숙소로 삼고 여주는 청심루를 숙소로 삼아 모두 성종조의 옛일에 따라 하라. 진조실록 63권 증종 23년 9월 9일 모인 두 번째 기사 병조와 비변사가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야인, 낭시영거와 저벌러 등이 당초에는 낭노우투의 말을 듣고 나왔으나 그 뒤에 말꼬투리에 다른 것이 많이 있었으므로 낭노우투가 분한 마음을 품고 두 사람에게 유감을 풀려 할 것이니 낭노우투 등이 나오기 전에 빨리 놓아 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진조실록 63권 증종 23년 9월 10일 기묘 첫 번째 기사 경기 관찰사 김극계가 아뢰기라 신이 양지현에 있다가 행행 서장을 보고서 올라올 때 여주와 이천 등을 둘러 농사의 상황을 보니 다른 곡식은 다 익었으나 그루같이 한 콩과 늦가리한 논과 늦수수 목화는 아직 결실하지 못하여 오는 달 12일쯤에는 미처 익지 못할 것인데 수확을 독촉하면 아마도 익지 않은 곡식을 죄다 벨 듯합니다. 또 초1의 날에 군사가 진을 치면 밟아 손삭시킬 것을 엄하게 금지하더라도 곡식을 해치는 것이 많아서 매우 폐해가 심할 것입니다. 이것은 신이 직접 눈으로 본 일이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이미 정한 일이니 이제 변경할 수 없다. 진조실록 63권 증종 23년 9월 10일 기묘 두 번째 기사 장원에 전교하였다. 이제 성종조의 옛일을 보면 능에 참배한 뒤 환궁할 때 여주 등 고을의 향교에서 친제한 뒤에 사람을 뽑으려 하였으나 그때 작은 고을에서 친제할 수 없다고 아는 자가 있으므로 다만 관원을 보내셨다. 대개 작은 고을일지라도 선성을 위하여 친제하는 것은 또한 아름다운 일이며 옛말에 열집의 고을에도 반드시 충신 한 사람이 있다 하였으니 선성을 위한 일에 고을이 크고 작은 것을 논할 수 없다. 작은 고을은 친제할 수 없더라도 여주는 큰 고을이고 향교가 한두 마장쯤 떨어진 데에 있으니 내가 친히 가서 선성을 뵌 뒤에 사람을 뽑으려 하는데 어떠한가. 또 성종께서 사람을 뽑으신 일은 그 유생들이 지은 글이 졸려했기 때문에 생운으로 삼았으며 또 그때 사람을 뽑은 것은 뜻밖의 한 것이고 미리 생각한 것이 아니므로 융복 차림으로 응방하셨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전례를 상고해 미리 생각하고 가는 것이며 사람을 뽑는 다음에 융복 차림으로 응방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을 듯하니 나는 상하가 다 관복 차림으로 거행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어떠한가? 정부의 난관을 불러 삼공에게 수의하게 하라고 말하라. 진조실록 23권 증종 23년 9월 10일은 경진
첫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준조실록 63권 중종 23년 9월 11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김동란의 이런 의주 목사 허권이 상밀하게 처치하지 않아서 도로 달아나게 하였으므로 그 공사가 이러하여야 마땅합니다. 다만 김동란이 데려온 사람 요동 사람을 말한다. 이 김동란을 에워싸서 그 사람을 보지 못하게 하고서 도망하게 하였으니 매우 중요합니다. 이 뜻을 요동에 이자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이것은 큰일이니 대신에게 묻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또 이제 온 자문의 사연을 대개는 알 수 있으나 잘 알지 못하는 곳이 있으니 승문원을 시켜 번역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선교하였다. 아랜 뜻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라. 자문을 번역하는 일은 알았다. 평안도사 홍신의 서장은 다음과 같다. 의주 목사 허관의 첩정에 이번 9월 2일에 신지도 난자도를 수호하는 군사 고문형의 진고에 중국 사람 2명이 강 건너에 와서 조선 사람 김동란을 잡아 데려오고 백패도 가져왔다고 말하였다 하였으므로 별시위 이지문 등 20명을 차출하여 보내 호위하여 건너오게 하였더니 술시에 의순간에 도착하였다. 김동란이라는 자는 중국인의 옷을 입고 기마를 가진 사람인데 양손과 목에 굳게 사슬을 채우고 말목에 이어 매어 대청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지휘가 곧 차고 있던 열쇠를 풀어서 아래 사람에게 주어 말목에 맨 것을 풀어 사람의 허리에 다시 매고서는 대청에 앉히고 고을 사람들이 얼굴을 서로 볼세라 애워싸고 서로 지켰다. 저녁밥을 먹은 뒤에야 말하기를 내일 연향 뒤에 넘겨주겠다 하고 동상방의 곁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요동의 천호 삼원과 총기 등이 지키며 잤는데 이튿날 아침에는 중국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난밤 사경에 김동란이 달아났다 하고 통사 홍몽강을 시켜 알려왔다. 그날 연양 뒤에 지휘에게 말하기를 우리나라 주인을 전략하여 잡아서 암명하여 왔으니 매우 고맙다 하였더니 지휘가 답하기를 김동란을 요동의 천호동이 데리고 들어가 지키고 잤는데 달아나고 말았다 하였다. 김동란을 데려왔다면 의뢰 목에 사슬을 채울 뿐더러 양손을 합하여 사슬을 채워 다른 사람에게 이어 메었을 것인데 어떻게 달아날 수 있겠느냐고 다시 물었더니 천호등이 김동란을 처음부터 데려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런 짓을 할 줄 모르고 좋게 대하였다 하고 가지고 있던 말을 주므로 말은 받고 말하기를 김동란을 달아나게 한 일은 부득이 사실대로 전개해야 한다 하고 지키고 잔 사람을 반복하여 물었으나 끝내 바른대로 말하지 않았다. 말은 수를 맞춰 받아 말 인자를 찾고 차비통사와 금란하며 지키던 사람들은 모두 가두어치고 하며 요동의 잠은 1도, 백패 1도, 당참의 차비 1도를 베껴 써서 올려보낸다 하였습니다. 예조의 공사는 다음과 같다. 요동의 위관인 지휘, 강진 등이 김동란을 암양하여 와서 곧 넘겨주지 않고 그 얼굴도 서로 보지 못하게 하고서 자는 곳에 겹방에 데리고 들어가 데려온 사람을 씻겨 지키고 자게 하고는 달아났다고 말한 것은 정적이 주무하거니와 의주 목사는 그 관에 도착하였을 때 곧 몸속아서 넘겨받아야 하고 그 정적이 중요한 것을 봤으면 범한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달아날 것이 염려된다고 여러 가지로 다 이뤄서 넘겨받아와 굳게 가둬야 할 터인데 상밀하게 처치하지 않고 하는 대로 맡겨두어 달아나게 하였으니 매우 온당치 않습니다. 또 그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였더라도 강 건너부터 의순간까지는 10리이고 그 사이를 말을 태워 암양하여 왔으므로 그 호위하여 건너온 사람들은 모두 볼 수 있었을 것인데 그것이 김동란인지를 이 지문 등에게 상세히 질문하여 연유를 갖춰 사신에게 신고하지 않은 것도 온당치 않습니다. 경찰관 조침을 시켜 의지의 관리들을 추구하고 그 차비 통사와 금난함에 지키던 사람들과 이 지문 등을 상세히 질문하여 빨리 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중조실록 63권 중종 23년 9월 10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준조실록 63권 중종 23년 9월 13일 이모 첫 번째 기사 김동란의 일과 시취 때의
곧 정부가 아뢰기를 신들이 보건대 의주의 일은 매우 놀랍습니다. 저거 김동란이라는 자는 반역한 사람이니 잡아왔다는 기별을 들었으면 의주의 관리로서는 강가에 친히 나가서 넘겨받고 엄히 삼가서 호위해 와야 옳을 것인데 군사문을 정하여 보냈으니 매우 허술하였습니다. 의순간에 이르렀을 때도 관원이 친히 곧 굳게 가두어 두었어야 하는데 이제 이 계본을 보면 틀림없이 관원이 전혀 돌보지 않고 다만 통사를 시켜 말을 전하였을 뿐이며 친히 가서 넘겨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저 중국 사람이 내일 잔치 뒤에 친히 관원을 만나서 넘겨주겠다 한 것입니다. 이제는 이미 두 관원이 있으니 두 사람이 다 가지 않더라도 한 사람이 친히 가서 받으려 하였다면 저 중국 사람이 허락하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또 그때 중국 사람들이 애우사고 서 있어 그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 하나 암독강은 의순관에서 몇십 리 떨어져 있고 또 신시에 강을 건넜다면 그 사이 어찌 서로 볼 길이 없었겠습니까? 참으로 김동란이 아닌데 김동란인 것처럼 데려와서 도망하였다고 말했다고는 하나 당초에 강을 건너온 중국 사람의 수가 있으니 그 수를 헤아리면 또한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 정해 보내는 군인 20명은 다 김동단과 같은 무리이므로 김동란이 있으면 그 말이 자기들에게 관련될까 염려한 까닭에 진짓 도망가게 하였는데 의주의 관리가 도리어 아랫사람들에게 속아서 이렇게 아뢰었을 것입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기강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이 관원들을 빨리 갈고 치고하여 중하게 논지하고 다른 관원을 가려 차출을 하여 내려보내는 것이었다겠습니까? 하고 이어서 예조의 공사를 가지고 입게 하기를 요동 사람이 김동란을 호위하여 와서 넘겨주지 않은 연유를 요동에 회자하는 일은 예조가 공사를 만들어 보고하였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사람이 이미 잘못하였으므로 중국 사람이 넘겨주지 않았더라도 중국 사람에게 허물을 돌릴 수 없으니 다만 도망하였다는 뜻으로 회답하고 분명하게 이자하게 할 것 없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공사는 첩안을 만들지 않고 입게 합니다. 또 여주 향교에서 친제하시는 일을 하문하셨습니다마는 이달에는 이미 명료에 친제하려 하시는데 제사는 번거롭게 할 수 없으니 관원을 보내어 치제하는 것이 매우 마땅하겠습니다. 또 인물을 시취하는 일은 각각 그 고을에서 시취하면 대가가 멈추는 패단이 많이 있을 것이니 용인과 이천의 유생을 여주에 모아서 시취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전에 고을마다 각각 시취하였으나 성종조 경술년 1490년 영릉에 거동하였을 때 이천과 여주에서 각각 생원을 시취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여주에서 3인이고 이천에서 1인이었다. 그 인물이 국가에서 시취한 자와 같지 않아서 감히 생운으로 자처하지 못하고 거간하지 않게 되었다 하니 한 곳에 모아서 취치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또 각 고을의 유생은 향교의 치부를 상과하여 시험에 나아가야 하는 것을 허가라고 명하셨습니다마는 경계의 훈도는 거의 다 용렬한 무리이므로 배울 만한 자가 적어 훈도에게서 수업하기를 부끄러워하고 혼자 글을 읽거나 관하게 취약하므로 향교의 치부에는 쓸만한 자가 적으니 토착인이라면 모두 시험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었다겠습니까? 일체 치부에 의하여 시체하면 쓸만한 사람을 얻을 수 없을 듯합니다. 또 하례, 방방때의 하례를 말하는 때에 관복을 착용하는 일은 전에는 임시하여 급박한 경우였으므로 융복으로 거행하였으나 이번은 미리 헤아려 사는 것이므로 관복으로 하례를 거행하는 것이 매우 마땅합니다. 하니 선교하였다. 김동란의 일은 의주 목사가 매우 잘못하였다. 관계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중국 사람이 호위하여 왔으면 친히 가서 넘겨받아야 할 것인데 더구나 이처럼 죄가 무거운 자를 어찌 그와 같이 허술하게 할 수 있겠느냐. 중국 사람이 이 기별을 들으면 어찌 우리나라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겠는가. 의주의 관리는 나래하여 추포하고 다른 사람을 차출하여 보내도록 하라. 향교의 관원을 보내어 치지하는 일은 아랜대로 해야 하겠다. 인물을 시취하는 일은 전에 성종조에 있어서는 미리 시취할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특별히 임시하여 시취하였고 또 그 지은 글이 매우 졸렬하였으므로 생원으로 뽑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리 약속하고 가므로 반드시 생원을 시취할 것 없으니
토착인 유생은 다 시험에 나아가는 것을 허가하되 여주, 이천, 용인 등의 유생문을 시취하면 또 늘지 못할 듯하니 양지와 광주도 지나는 고을이므로 이 5고을의 유생을 다 여주에 모아서 시취하고자 한다. 또 무죄가 있는 자도 있을 것이니 아울러 시취해야 하겠다. 이미 별시를 치렀을지라도 짐작하여 시취해야겠다. 그러나 시위하는 군사와 다른 고을은 사람은 시험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도록 예조를 시켜 절목을 마련해야 한다. 진조실록 63권 중종 23년 9월 13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장원에 전교하였다. 모든 고등에 관한 일을 사천년 반드시 다 쓰겠으나 이번에 능에 참배하는 일은 날마다 정교한 것부터 정승에게 수의하고 정승이 아랜 일과 해사가 아랜 일과 영릉의 제사를 거행한 뒤에 황공할 때까지 한 일을 모두 상세히 써서 아뢰면 또한 이것을 뒷날의 규례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진조실록 63권 중종 23년 9월 14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예조가 여조 등 고을의 향교에서 취재할 날을 가린 문서를 가지고 와서 아뢰기를 당초에는 15일에 능에 참배하므로 향교에서 취재하는 것은 16일로 가려 정하였으나 과연 상교와 같이 향교에서 제사하지 않고 먼저 임무를 시취하는 것은 미안합니다. 15일에 능에 참배한 뒤에 곧 관원을 보내어 향교에서 취재하고 임무를 시취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였다. 15일에 취재하는 것이 옳거니와 능에 참배하고 곧 관원을 보내어 향교에서 제사하고서 한편으로는 시제를 내어 제술하고 한편으로는 무제를 시취하라. 또 육아하는 일은 서울에서는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나 이것은 매방의 일이고 성종조에서도 하였으니 이번에도 육아하라. 중종실록 63권 중종 23년 9월 15일 갑신 첫 번째 기사 내병조가 아뢰기를 광화문의 요령장이 문틈으로 와서 예조의 약방에 불이 나서 중축으로 번지려 하는데 바야흐로 불을 잡기는 하나 불길이 새어 끌 수 없으니 입직한 군사를 내어 불을 잡게 하소서합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진조실록 63권 중종 23년 9월 15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장원이 아뢰기를 입직한 군사 200명을 부장 신변을 시켜 거느리고 불을 잡게 하였는데 간이 불은 다 탔습니다. 예조의 서쪽 행랑과 중축의 중청 뒤쪽 가운데 석가래가 다 탔습니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진조실록 63권 중종 23년 9월 15일 갑신 세 번째 기사 포영사 안윤덕이 와서 아뢰기를 도로는 당초 하문하셨을 때에 신과 병조가 함께 의논하기를 천천은 길이 매우 험준하 연이 가기에 합당하지 않고 삼전도는 조종조부터 거동하시던 길이기다 하여 이 길로 거동하셔야 마땅하다는 것을 입게 하여 윤허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삼전도로 내려가서 그 길을 살펴보니 견항의 터진 곳이 강이 되어 버려 다리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부득이 이 길로 거동하신다면 부교를 만들어야 하는데 부교의 공력은 매우 큽니다. 또 중국에서 하는 것과 같지 않아 배를 모아 다리를 만들더라도 험한 물을 만나면 위태할런지 모르며 또 견항을 조금 지나 소견항의 터진 곳이 있는데 다 다리를 만들게 하면 공력이 매우 큽니다. 신이 저쪽 여주 등을 말한다. 경기도사 박광필과 만나 부교를 조치할 것을 이미 관찰사에게 알리게 하였으나 다시 생각하니 부교를 만들어 거동하시는 것보다는 천천히 험하기는 하나 조금 평탄하게 닦도록 하면 도리어 편이하며 평탄하게 닦는 공력이 있긴 하나 위태로운 패단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이 올 때 천천기를 살피며 왔습니다. 하고 또 진영을 포치하고 주정할 곳을 마련한 단자를 아뢰니 전교하였다. 당초 도로를 의논할 때 삼전도를 성종조에 거동하신 옛길이라 하여 이 길로 가야 한다고 말하였으나 견항이 터져 무너지고 길도 곧지 않으므로 나는 천천을 거쳐서 가려고 생각하였다. 이제 경이 순심하여 아는 것을 들으니 매우 마땅하다. 견항에 부교를 놓는 배단이 있을 뿐더러 이제 성종조의 옛일을 상고하니 삼전도 길에는 진창이 있어 마소가만이 빠졌었다. 천천히 험준한 듯 하나
언덕의 험한 것을 조금 평탄하게 닦게 하면 갈만할 것이다. 또 여주의 청심루에 행령을 포치하는 그림은 알았다. 나머지 2천 등의 고을의 행령의 포치도는 오늘 해가 점으로써 미처 결정하지 못하였으니 뒤따라 자세히 보고 결정하겠다. 진조실록 63권 증종 23년 9월 16일 올리오 첫 번째 기사 시학하고 성균관에 쌀 100석을 내렸다. 진조실록 63권 증종 23년 9월 16일 올리오 두 번째 기사 장원에 전교하였다. 명륜당 뜰 안에서 유생들을 공개하되 술 한 잔만을 내리라고 전을 전교하였으나 이번에는 강서한 뒤에 하련대에 전조하여 의막의 전면을 걷고서 유생을 반수 안쪽에 버려 앉히고 석잔을 내리도록 하라. 준조실록 23권 중종 23년 9월 16일 올리오 세 번째 기사 임금이 명륜단이 나아가 유생을 강하고 약 이상은 서책을 내려 주었다. 준조실록 23권 중종 23년 9월 16일 올리오 네 번째 기사 순변사 종사관 원기체가 순변사의 뜻으로 아뢰기를 순심한 일의 대강은 서장액을 갖추어 섰습니다마는 강변의 진보를 순심하니 실군이 1,400~500명이었고 내지의 군사는 매우 많아서 갑자기 급하게 점거할 수 없었습니다. 대저 방어에 관하여 좋지 않은 일은 신이 이곳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군사를 일으키는 시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이 지방 사람이 하는 말이 같지 않고 신도 따로 듣고 본 바가 있으나 낱낱이 글로 써서 아랠 수 없으니 신이 조정과 함께 의논의 계책을 정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올해는 거스할 수 없는 형세이므로 종사관과 군관을 다 올려 보낼 생각입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순변사를 그대로 관찰사로 삼아 조사하지 말고 부임하게 하였으나 대신이 순변사가 생각하는 것에는 진이 아뢰어야 할 일이 있을 것이고 관찰사가 조사하지 않고 부임하는 것도 그런 전례가 없다 하므로 올라와서 복명하게 하였다. 순변사의 서장은 다음과 같다. 신이 강변을 순심하는 일을 끝낸 뒤 이달 18일에 정주에 이르러 삼가 유서를 받더니 신을 평안도 관찰사로 삼으셨습니다. 신은 본디 용렬한 재질로 외람되게 지나친 은혜를 입어 중임에 참여되었으므로 감격하는 마음엔 죽을 힘을 다할 뿐이고 다른 생각이 없으니 모두 군무를 삼가 명대로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신이 접대 일을 아는 변방 사람과 군사를 쓸 시기를 의논하였더니 4월이 좋다고 하고 9월이 좋다고도 하여 서로 차이가 있고 신이 생각하는 도중의 일도 낱낱이 서서 아랠 수 없으니 친히 조정의 계책을 여쭈고 상의하여 하나로 돌아가게 하고 모든 일을 기획하고서 돌아오는 것이 어떠 하겠습니까? 준조실록 63권 중종 23년 9월 16일 올리오 다섯 번째 기사 동지 성균 관사 신 공제가 학관과 유생들을 거느리고 사일을 상전하니 선교하였다. 학교일이 점점 예전만 못하여지므로 조정의 상하가 다 염려하니 더욱 교양을 힘써야 한다. 사은하지 말라. 준조실록 63권 중종 23년 9월 16일 올리오 여섯 번째 기사 장원에 전교하였다. 영릉에 거둥한 뒤의 창덕궁과 사소에 입적한 위장 등을 다 노쇠하거나 남행인 사람으로 하였는데 병조가 사람이 없으므로 마지못해 이렇게 충차한 것을 내가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수가하는 사람이라면 조정이 다 가는 곳이므로 용렬한 사람이라도 물결 따르듯 어울려 갈 수 있겠으나 빈 대구를 지키는 위장으로 말하면 젊고 육식한 사람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수문장과 위장들을 의망하여 수점하라. 준조실록 63권 중종 23년 9월 17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장원에 전교하였다. 서교의 관가는 큰일 친제를 말하는데 있음으로 하지 않았는데 20일을 넘기면 또 전시가 있어서 일이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20일에 서교의 관가를 하고자 하니 모든 일을 미리 갖추라. 중조실록 63권 중종 23년 9월 17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예조가 아래기는 전에 동향 대제 때 고 묘제를 아울러 거행하는 일을 하문하셨을 때는 조중이 재산은 번거롭게 할 수 없다 하므로 아울러 거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생각하고 또 예문을 상고하니 산릉에 친제하는 때에는 전 2일 전에 관원을 보내어 구호하는 것이 규례입니다. 초아을의 날에 동양대제를 친히 거행하시더라도 초열흘 날에 관원을 보내어 고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찬교하였다. 나갈 때 반드시 고하고 돌아와서 반드시 뵙는 것이 예인데 동양대제가 초아흘의 날이면 그 사이는 날짜가 매우 가까우므로 고묘하는 제사를 아울러 거행하려 하여 경들에게 물었더니 경들도 마땅하다 하였으므로 아울러 거행하게 하였거니와 이제는 예문에 따라 따로 관원을 보내어 제사하여 고할 것을 와서 아뢰니 대신에게 수의하겠다.